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1일 정축 첫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사시의 동낭중이 회사차 와서 아뢰기를 병마는 내려갔는데 군량이 부족하다면 말이 안 됩니다. 삼가듣건대 전라도는 붕괴된 이후에 익은 곡식도 태반을 수확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관감에서 주인 없는 벼를 베어 수확하게 한다면 많은 군량을 얻을 것이니 군량을 이어대는 계책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이상이 이르기를 대인의 분부대로 해야 하겠으나 다만 인력이 부족하여 일이 여의치 못하니 민망스럽소이다 하여다. 낭중이 아뢰기를 천재의 군량을 스스로 운반하지 못하고 모두 육로로 운반하기 때문에 군사들의 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도도 한나라의 땅이니 그곳의 인부와 말을 많이 징발하여 속히 운송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대로 하겠소이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여러 차례 분부하니 감격스럽소이다 하였다. 낭중이 아뢰기를 포종사에게 말한다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부디 법사에게 말하여 폭력관을 정하여 독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도의 관원을 나눠보내어 운송하기도 하고 총독하기도 하면서 각별히 독촉하겠소이다 하였다. 낭중이 아뢰기를 날씨가 추운데 감히 오랫동안 현왕께 수고를 끼칠 수 없기에 물러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누추한 것에 왕림하여 주어서 너무도 감사하외다. 삼가 예물 단자로 보잘것없는 물건을 적어 미성을 표하는 바이요. 이것은 모두 문방의 물건들이오이다 하였다. 낭중이 받고 지사하였다. 서로 업하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3일 기묘 첫번째 기사 도 동판이 도 양성이다. 회례차 왔다. 동판이 아뢰기를 군무께서 대병이 남하하였는데 양초가 넉넉하지 못하여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속히 대관을 보내어 독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신 윤승훈, 유영경, 성경 등이 이미 내려갔소이다 하였다. 상이 승기 한준겸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남쪽의 군량이 몇 달이나 지탱할 만한가 하니 준겸이 아뢰기를 한 달 군량뿐이라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니 통판이 아뢰기를 의주에 쌓아둔 것이 이미 7, 8만 석이나 되니 재촉하여 운반해 온다면 접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양 이하로 서흥, 평상, 개성 등처는 관리와 인부 및 마필이 없어 운반해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용산창에 쌓아둔 것도 다 떨어져 간다고 하니 후방의 군량 독촉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령대로 하겠소이다 하고 쓰를 두어 순배 돌렸다. 통판이 아뢰기를 벌써 취하였습니다. 그만 들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추우니 더 권하겠소이다 하였다. 상이 승지 박동량에게 이르기를 이 대인이 현재도 통판직을 맡고 있는가 하니 동량이 아뢰기를 듣건대 영평의 동판으로 있다가 채직되어서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이미 동판을 지냈다면 곧 동지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관제가 그러합니다 하였다. 동판이 아뢰기를 듣건대 귀국의 많은 인민들이 외적에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들을 떼어낸다면 적정을 알아볼 수 있으며 사기에도 관계가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군문과 격리 대인의 분부에 따라 면사첩 3만 장을 인출하여 차관 3명을 3협에 나누어 보냈소이다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남쪽에서는 어느 때 거사를 한다든가 하니 동량이 아뢰기를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사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만 군문에서 사후하는 사람도 모두 못 들었다고 하고 우의정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전라도의 군량을 영남으로 옮길 수는 없는가 하니 준겸이 아뢰기를 충청도의 군량은 영남으로 옮기려 하였습니다만 전라도의 군량은 아직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하였다. 통판이 고비를 청함으로 상이 예물 단자를 증정하니 통판이 아뢰기를 전에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첩자만 받겠습니다 하자 상이 재차 청하였다.
통판이 아뢰기를 존명을 감히 굳이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이번 연회의 음식은 어디에서 마련했는가? 하니 동량이 아뢰기를 생물은 경기에서 준비하였습니다. 하고 진겸이 아뢰기를 이렇기 때문에 경기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사랑해야 될 것은 백성이 아닌가? 백성들이 도탄에 허덕이는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다. 적의 칼날에 풀처럼 잘리고 흉년으로 구렁에 나뒹구니 가까스로 살아남은 백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해마다 정수하고 천리의 군량을 운송시키고 여자가 길쌈을 하지만 백성은 한자의 배도 가지지 못하고 남자가 농사를 짓지만 백성은 한 마리 곡식도 지니지 못하였다. 심지어 게당 나물 따위까지도 백성에게서 판출하여 내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군수 현령이 된 자는 지공을 성대하여 명예를 노리고 감사 의사가 된 자는 음식 대접을 보아 출척을 시행하여다. 중국 장수의 응접에 있어서는 체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탐과 놀이들이 때를 틈타 백성을 못살게 굴고 명목을 만들어 요구하는 자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죄를 죽이는커녕 도리어 상을 내리니 백성은 더더욱 피폐되었다. 우리 조정에서 중국 장수를 존경하면 극진히 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지만 참으로 백성에 고통이 된다면 우리 임금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피부에 와닿고 일이 눈썹에 불붙듯 급박하다 보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백성을 사랑했다는 정치를 들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7년 동안 전쟁에 백성들이 거의 전멸되었으나 구제할 방법을 몰랐다. 손님을 맞는 성대한 자리를 당하여도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생각이 미쳐 한 마리의 고기도 백성의 고열이 아닌 것이 없고 한 그릇의 나물도 백성의 고열이 아닌 것이 없다면서 근신에게 하문하였으니 위대하고도 지극하도다. 이런 마음이라면 이 백성들을 고통과 죽음 속에서 일으켜 세울 만도 하겠다. 그러나 발단은 되어서도 마침내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으니 안타깝다 하였다. 통판이 떠나면서 아뢰기라 이 집이 바로 왕부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라 여연집이외다 하였다. 통판이 아뢰기라 언제 궁시를 짓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라 종묘사직도 아직 짓지 못하였으니 사실을 지을 생각은 없소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3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호조 판서 김수가 아뢰기라 어제 하교를 받고 나니 대단히 황공합니다. 당초 격리의 분부에 대군이 머무를 곳에는 한 달의 군량을 준비하라 하셨기 때문에 군량을 관리하는 신하들이 힘을 다하여 준비한 바 이미 거둔 양곡이 한 달의 용도는 못 될 만합니다. 그리고 도원수 권율의 장계에도 남은 양곡이 있으나 운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으니 양곡 운반은 매우 어렵지만 조금 넉넉한 수의 준비된 양곡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도의 양곡이 부족하다면 양호 부근과 충주에 현존한 양곡을 차차로 군전에 수송하되 충주의 양곡은 본도 근방의 양곡을 변통하여 옮겨다 보충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경기 인근 여주 이천의 양곡을 잇따라 수송하여 보태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편리할 듯합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양곡으로는 6만 군병을 6, 7일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콩은 군만 3만 마리의 3, 4일 먹이를 이어대기에도 부족하니 피차의 형편을 참작하여 형세를 보아가며 변통하여 옮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소수의 경창의 곡식을 갑자기 전면으로 운송했다가 그 양곡에 미쳐 군전에 도착도 되기 전에 대군이 철수하여 오는 일이 있게 된다면 서울의 일이 더욱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군량의 준비에 대한 형지와 군량을 이어대는 데 대한 사의 및 군문의 자문에 대해서는 회계할 적에 이미 다 진달하였습니다만 그 나머지 뜻밖의 일들은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대하신다면 일일이 진품하고 직접 지시를 받은 뒤에 시행하겠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여가가 있으면 서로 만나볼 수 있다. 다만 군량을 이어대기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중국 장수가
나무라는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경의 뜻으로 고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3일 김효 세 번째 기사 마 제독의 적반사 형조판사 장운익이 치게 하였다. 제독이 문경에 도착하던 날 신과 도원수 권유를 불러 비밀히 말하기를 거사할 적에 좌도수사 이 운용을 시켜 전함을 정지하여 많은 포수를 싣고 서생포 근처에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행행하여 성세를 부추길 수 있게 하려 한다. 임시하여 남병 수백 명과 당신의 나라 군병으로 나를 따를 조총수 200명을 발송하여야 될 것이다. 원수는 수사에게 미리 지시하여 배를 많이 모집하여 놓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3일 김효 네 번째 기사 흠차 관리 비외 양향 오부 낭중 동 한유가 이자하였다. 군대가 이동하는데 군량이 따르는 것은 병가의 중요한 계략입니다. 현재 육사가 길을 나누어 외적을 정토하러 깊숙이 부산까지 들어갔는데도 겨우 한 달의 양식만을 준비하였으니 이것이 금방 없어지고 나면 무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은 얼음으로 막혔지만 요즘만은 계속 온갖 계책으로 재촉하여 의주까지 운반한 것이 구만석을 밑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기국의 인력은 유군도 그렇게 부족합니까? 이는 장강의 물을 터서 학철의 고기를 구제하는 것과 같아서 제대로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기국은 번거롭지만 훌륭하고 유능한 관원을 차출하여 기한을 정하여 전라도와 경상도의 궁벽한 주현으로 속히 달려가 군량과 마초를 찾아 모으고 이어 주민과 노약한 군정을 추려서 남아있는 콩과 벼를 수확하여 군사가 있는 곳으로 잇따라 운반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평안도와 황해도로 하여금 쌀과 콩을 속히 운송시켜 서울 이남에 나누어 주어 내년 늦봄까지 다 같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사기를 북돋아 외적을 섬멸하고 안팎의 안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군량이 고갈되어 군사들이 굶주리게 된다면 귀국이 스스로 공고히 하는 계책을 이룰 뿐만 아니라 대병도 나아가거나 의거할 데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부의 놀고 먹는 죄를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3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이길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정경세를 동부승지로 유자신을 한성 판윤으로 한준겸을 경기 관찰사로 남이신은 사관은 사관으로 이헌국을 완성군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3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설도사 설호신이다. 관소에 행행하였다. 도사가 말하기를 날씨가 추워서 존체를 감히 오래 수고로 피지 못하겠소이다. 국왕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늘 모으시니 날씨가 추운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어 도사에게 묻기를 감근 어사 유 제독에 관한 소식을 대인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소이까?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어사는 지금 광령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달 20일경 강을 건널 것입니다. 제가 중로에서 듣기에는 광령 총병이 변방의 사건을 치부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기한대로 건너올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독은 사천의 군병을 거느리고 나오는데 하루에 겨우 30리를 행군하면서 고생스럽게 험난한 길을 오고 있으니 어찌 속히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 장수를 보내고 군병을 출동시키면서 군문과 제독에게 신책하기를 심력을 다하여 적을 토벌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국왕을 뵙건대 사람들이 모두 심력을 다하려 하고 있으니 반드시 태평을 이룰 것입니다. 마음 놓으시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은이 만극하여 감히 본도를 감당하지 못하겠소이다 하자 도사가 아래기를 술도 어지간히 취했고 성의도 알만합니다. 그만 자리를 파하고 돌아가소서 하였다.
선조 7억 90억은 선조 30년 12월 2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군자감 정연방이 아래기라. 신이 지난달 27일 대군이 남한다고 하여 5일 앞당겨 떠나왔습니다. 대개 남쪽 지방은 풍속이 소박한 데다가 상품도 인색한데 안동이 더욱 심합니다. 소금, 장, 술, 나물 등 물건까지도 매매하지 않는가 하면 또 중국군과 익숙하지 않아서 멀리 피해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국군이 다들 이 지방의 인심이 이렇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군중에 나아돌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신이 이번 걸음에 좌도로만 내려왔는데 좌도의 군량은 안동에는 현재 2만 석이고 경주의 참에도 각 고을에서 운송해온 수량이 또 2만 6천 석이 되니 도내의 비축 수량을 합친다면 8만 석에 가까워 대군이 한 달 반 가량 버틸 양식은 된다고 합니다. 도내의 가까스로 살아남은 인민들도 존망의 기회가 이번에 거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아낌없이 의연하여 군량의 용도를 돕기 위해 조금이나마 더 모으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식견 있는 선비는 이미 의기에 격분하였고 무지한 촌민들도 각기 일신의 계책을 위하여 힘 잘하는 대로 남김없이 다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밀력이 이미 단갈되어 있으므로 이런 처지에 이르러서는 일푼이나마 더 마련하여 하려 하여도 다시 길이 없는데 대군이 지구전을 편다면 앞으로 군량을 이어댈 계책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하여 민생의 고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또 국가의 조치도 적당함을 이룬 것이 없지 않습니다. 당초 군량을 모으기에 급급하여 소고군의 장미까지 다 가져다 바쳤고 그러고서는 삼령의 협수병으로 중원할 다른 사람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또 복미군을 징발하였으므로 그 사이 원망과 고통이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도망쳐 흩어진 자도 열에 다섯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도의에 사명이 너무 많아서 좌우 중 3로에 각기 주관하는 제신이 있는데 이들은 관직의 품질이 서로 대등하여 서로 관유를 보내지 않으므로 군량을 운반하는 즈음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 고을 사람들이 지시에 쫓겨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데다가 조금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매질이 뒤따릅니다. 이런 큰일을 당하여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져 뜻을 굳게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때 변통하여 눈앞의 급한 일을 구제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대군이 이미 남하여 일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마치 큰 우레소리의 길을 막는 것과 같아서 미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이 올 적에 도중에서 들은 소문에 의하면 앞으로 중국군의 군량 운반에 대한 일이 다급한데도 경기, 충청 등지에서는 다시 여정이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지난번 호조 참이 이 시바를 만나 들은 바에 의하면 충청도 내의 양반들이 모두 미두를 관가에 바치고 그 대곡을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서 받아 내고자 하는 자가 매우 많은데 국가에서 이를 덜어준다면 1만 녀석의 미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백 리 밖에서 1만 녀석을 운송하기는 극히 어려우니 이 일을 허락한다면 이처럼 민생이 고생을 겪고 있는 때에 운송에 따른 폐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면 물론 국가에서도 본디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또한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순찰사시 김신원에게 말하였더니 그가 이들이 비난하기 위하여 이러한 꾀를 낸 것인데 이를 허락한다면 이는 출경을 유도하는 것이 된다. 나는 도주로서는 할 수 없다 하였는데 그 말도 옳습니다. 조정에서 백성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더라도 역시 우리의 백성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군량을 운반하는 것은 일각의 급한 실정이니 이 일을 조금이나마 조치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것을 따지겠습니까? 신이 이처럼 백성에게 널리 물어보니 지난번 외적이 직산에 침입하였을 적에 살육으로 인한 참혹한 모습은 차마 말할 수 없었는데 죽음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들으는 부모님을 잃은 자도 있고 들으는 처자를 잃은 자도 있었으므로 여기에 대어서 멀리 달아날 계책을 세우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란이 조금 평정된다면 어찌 하루라도 지체하면서 옛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평상시 인정은 모두 옛 땅을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갈 양도
3군의 백성을 뽑아서 돌려보내며 본조의 위력이 미치지 못하여 적자로 하여금 실랑에게 시달리게 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일도 실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이 계다라는 것은 이를 따져서 한 말이 아니고 눈앞의 운반이 급박하기 때문에 감히 들은 바를 황공스럽게 아울러 계달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설 도사가 회례 차왔다. 한번 가면 한번 오는 것은 예의상 당연한 일인데 중국인들이 이를 폐하지 않고 행하니 예문에 자세하여 결례가 없다 할 만하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대인을 거칠어 보니 너무 협소하고 늦춰하여 마음이 매우 미안하였소이다 하니 도사가 아뢰기를 잿더미 속의 성중인데 어찌 좋은 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부도 여태 이와 같으니 그 집은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다례를 마치고 물러가기를 청하였다. 상이 예물 단자를 정정하니 도사가 아뢰기를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교는 삼가 받들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하직하고 갔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동낭중의 이자를 보건대 사연이 모두 군문이 이미 이자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군문에게 회자를 하였던 내용으로 말을 만들어 회답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자의 이른바 공벽한 주연의 양곡과 마초를 수괄하라고 한 일은 제도의 관량 사신으로 하여금 개유하여 수괄하도록 하여야지 지나친 독촉으로 강제로 수괄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자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관원을 별도로 차출하여 구관하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계의 교우례가 없으니 이 또한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이 번다하여 호령이에 통일성이 없으므로 외왕에서는 이를 봉행하기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남으로 말하면 총독사, 분사, 두 참판과 남이공, 이영도 그리고 각처의 종사관이 있고 전라도로 말하면 분사의 참판과 우길이 벼수학관과 함께 또 내려가려고 하니 별도로 다른 사신을 보낼 것이 없이 이미 내려간 관량 사신에게 전부 위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해도 평안도는 미도는 속기 운반하여 서울 남쪽에 분포하는 일을 제때 시행하여 하겠습니다만 중국의 군량과 우리나라의 국창의 곡식을 일시에 운반하는 것이 이미 밀력이 다하여 아울러 거행할 형편이 못됩니다. 중국의 군량을 우선 운반하고 국창의 곡식을 뒤따라 운반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말을 만들어서 회답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은사 서창군 정군수가 치게 하였다. 신이 황해도의 각 고을을 살펴보니 나초되거나 파직되어 수령이 없는 곳이 9군데인데 백성들이 주인이 없으면 호령이 행해지지 않는 것인데 이런 때 수령을 파면하는 것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신관이 반드시 국왕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음이리까. 신의 생각으로는 죄를 지은 모든 수령들을 파면하지 말고 결정하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여 다른 죄벌을 시행한 다음 그 고을에 그대로 두어서 지금을 수행하게 하여야 일을 할 수가 있을 듯 싶습니다. 서흥구사 조경견은 제1조은 취직을 남겼기 때문에 그가 떠나고 나서는 인민이 다 흩어져 본부가 폐업이 될 지경입니다. 신이 밖에 있을 적에 보고 들은 바가 있으므로 감히 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사명을 받들고 밖에 나가 있는 신하는 들은 대로 다 상달하는 것이 국성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것이다. 곤수가 아랜 이런 것은 당시의 병폐에 적중된 것이었는데도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내년 경비의 용도는 그만두고라도 중국군의 군량이 결핍된다면 헤아릴 수 없는 걱정이 닥칠 것입니다. 보탬이 될 만한 길이 있으면 다른 것은 헤아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각도의 수륙 군병 가운데 늙어서 면제된 사람과 여수, 대정 등이 장미 한석과 면포 각 한 필씩을 군령에 바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병사 수사가 이를 쓸 수 있겠지만 군량의 결핍이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으니 1년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해로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외적이 분탕질한 하삼도를 제외하고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의 물가에 있는 각 고을 중수로가 서울로 통하는 곳에는 모두 거둬들여 배로 운반하게 하고 강원도의 산간 고을과 함경도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모두 포물로 올려 보내게 하며 경기는 각참의 중국 파발군의 겨울철과 여름철에 옷감에 쓰도록 관찰사로 하여금 이 면포를 지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6일 임호 세 번째 기사 김명훈을 상사로 심우승을 부사로 나급을 서장관으로 이다음을 헌납으로 유공량을 정은으로 이상신을 필선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차관을 나아가 맞았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천조 사람을 접대하는 데에는 존비를 물론하고 예식이 모두 이와 같소이다 하니 차관이 아뢰기를 제가 천조 사람이긴 하나 빈주 이해는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굳이 청하여도 차관이 굳이 사양하였다. 박동량과 신하들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중조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접객을 불편해한다면 모두 서서 말하겠습니다 하니 차관이 아뢰기를 동서로 받고 앉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 이러한 예가 없고 또 서서 말하는 예도 없소이다. 그렇다고 자리를 바꾸는 것은 더욱 미안하니 차라리 서서 접견하겠소이다 하고 드디어 다래를 향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문대인께서 우리나라의 일 때문에 계첩을 보낸 데 대해 깊이 사례하는 바이요 하니 차관이 아뢰기를 노약께서 귀국의 일로 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남중에서 지금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회군의 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군량이 떨어진다면 일이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군량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도에는 윤승훈, 유영경, 성령 등이 현재 군량을 수갈하고 있는데 진 동지어가 갈 것 같으면 또 관원을 차출하여 모셔 보내겠소이다. 전라도에는 어사 남탁을 각별히 차출하여 보내도록 분부하였으니 권율도 아마 반드시 수가를 독촉하고 있을 것이외다. 그러나 동대인이 가게 된다면 남탁 등으로 하여금 나아가 분부를 듣게 하겠소이다. 황해도와 평안도의 물량은 홍세공, 박이서, 존성 등이 조달하고 운송도 하고 있을 것이외다. 그러나 정동지와 조지현이 회동하도록 분부대로 하겠소이다. 다만 경기는 양식에 떨어져 남방으로 운송할 수가 없어 남방 근처의 양곡을 이미 실어 들이도록 명할소이다. 그러나 지방이 산파되고 밀력이 이미 고갈되었으므로 3일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것이 형편이 닿지 않을까 두렵소이다. 배를 만드는 일도 마음 먹은 대로 정제하지 못할까 염려스럽소이다. 하니 차관이 아뢰기를 이러한 사세에 대해서는 말로는 소상히 밝힐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일일이 글로 써서 주소서 저는 밖에 나가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예물 단자를 정정하니 차관이 아뢰기를 노약께서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 감히 털끝만한 피해도 끼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전일 유씨 친구가 궁전을 받아가자 노약께서 이번에는 받았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 뒤로는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드디어 물러갔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유 자신은 문음 출신으로 자기가 제신에 이르렀으니 은총이 이미 극도에 달하였는데 이번에 또 정이품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더구나 판유는 옛날의 경주로서 온 도성의 백성이 우르르는 직책인 만큼 그 직이 매우 막중한 데이겠습니까? 자급을 뛰어넘는 명이 갑자기 사람들이 기대 밖에서 나왔으므로 물정이 다 같이 미편해합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하랜대로 하라.
이 자신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무신으로서 외방에 흩어져 있는 자를 병조가 수습하여 상경시켰습니다만 상경하고 나서는 그 가운데 아직 해유를 받지 못하여 요미를 지급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미가 없이 종사하는 것은 감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컨대 오응태는 제신의 바늘에 있는 사람이고 재간도 쓸만한데 서울에 온 지 오래되었으나 요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이는 사체도 미안하거니와 이로 인하여 돌려보냈다고 하니 또한 안타깝습니다. 호조로 하여금 요미를 지급하게 하고 이후로 이처럼 쓸만한 자가 있으면 모두 이 예의에 비추어 시행하게 하셨소 하니 법이 아니라고 정교하였다. 쓸사인 의인에게는 장록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제신이나 무장은 법규에 구애받아 채용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찌 힘을 다하려 하겠는가.